이번에는 과학과 관련된 재미있는 도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북 시간입니다. 오늘은 식탁 위에 혁명이 일어났던 18세기 동서양의 맛과 역사를 담은 책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에서 맛으로 한 단계 높은 품격을 갖추게 된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8세기의 맛 공동 저자이신 정병설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18세기의 맛, 제목만 봐도 맛있는 음식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책에는 모두 23분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23가지 이상의 음식들이 소개되어 있죠. 네. 주식으로는 스파게티와 감자, 술과 음료로는 와인, 맥주, 삼해주, 진, 커피, 홍차, 국화차 그리고 양념으로는 고추장, 설탕, 소금, 버터 등이 있습니다. 네. 황제가 먹던 거지닭부터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하층민들이 먹던 구황식인 솔잎까지 동서양의 다양한 음식과 맛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쉽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책의 어떤 주제가 18세기예요. 그 네.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네. 이 책은 그 한국 18세기 학회에서 기획한 것입니다. 저희 학회는 매년 새로운 연구 과제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맛에 대한 것은 2012년에 기획한 것입니다. 맛을 통해 18세기의 인간과 사회를 더욱 깊이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일반의 호평을 얻으면서 인터넷 공간에 연재를 하게 되었고 이를 정리하여 책으로 펴냈습니다. 네. 누구를 알기 위해 그가 무엇을 먹는지 아는 것만큼 중요한 정보는 없습니다. 음식을 통한 인간 이해만큼 깊이 있는 이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책에 실린 23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저는 특히 설탕에 대한 글을 흥미롭게 봤습니다. 사탕수수를 재배 가공하여 설탕을 만드는 과정은 엄청난 토지와 인력이 필요한 일이랍니다. 유럽 사람들이 단맛에 중독이 되자 더 많은 설탕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토지와 인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민지 지배와 노예 사냥과 연결이 되었지요. 네. 나중에 이것은 큰 사회 문제가 되었는데요. 한 영국인은 일주일간 설탕을 먹지 않으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탕수수 플랜트에서 많은 노예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네. 네. 나중에는 설탕 절제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 글은 작은 설탕 하나가 인간과 역사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심대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이제 세계 이야기고 네.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자면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조선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왕들이 즐겨 먹던 음식이라든지 혹은 그 시대 유행했던 음식이 특별히 있는 겁니까? 저는 이 책에서 조선이 임금 가운데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한 영조 임금의 식성에 대해 짧은 글로 소개를 했습니다. 네. 영조의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심리적으로 불안 증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입맛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 입맛이 좋지 않던 영조의 입맛을 돋운 것이 바로 고추장이었습니다. 고추장은 영조 때 막 등장한 새로운 양념이었는데요. 매콤하고 달콤한 고추장이 입맛을 잃은 영조를 매혹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영조가 즐겨 찾은 고추장이 궁중 내 내의원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양반집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영조는 조종부라는 벼슬아치 집의 고추장을 좋아했는데요. 사실 영조는 당파를 내세우는 조종부를 싫어했습니다만 그 집의 고추장만은 그렇게 미워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네. 맛이 정치적 의견마저 넘어섰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조정부의 본관이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조정부의 고향은 경기도 고향입니다만 순창 고추장이 유명세를 얻는데 이 집안의 이름이 일정하게 역할을 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먹는 이 고추장에도 재미있는 일화가 이렇게 숨어 있었네요. 그럼 또 이 책을 보면 18세기 유럽에서 보면 식탁에서 단순히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던데 어떻게 해서 이런 문화가 생겨난 건가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식탁만큼 중요한 공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18세기 프랑스인이 먹는 즐거움과 식탁의 즐거움을 나누어 본 일이 있습니다만 식탁의 즐거움은 먹는 즐거움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식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인간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차 한 잔을 놓고 오랫동안 책을 읽고 사색하고 토론하는 커피하우스, 카페 등은 근대적 지성이 눈을 뜨게 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오페라 마농 레스코의 원작을 쓴 프랑스 작가 아베 프레보는 영국의 커피하우스를 보고 자유를 위한 의자라고 했습니다. 네. 커피하우스에서 신문을 돌려보고 토론하면서 정치적 자유가 크게 신장되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또 몽테스큐에는 카페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들어갈 때보다 지성이 4배는 더 잘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만큼 카페는 18세기를 계몽의 시대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네, 이번 책에서는 음식과 맛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근데 앞으로 18세기가 사실 세계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몽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많고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담아주실지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올해 저희 학교의 주제는 장인입니다. 명품을 만드는 장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계몽주의를 널리 퍼뜨린 것으로 유명한 디드로의 백과전서는 책 내용뿐만 아니라 그 책의 장정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번 봄 저희 학교의 학술대회에서 백과전서의 장정을 맡은 장인에 대해 소개할 것입니다. 또 조선 후기에 담배가 기호품으로 크게 퍼져나갔는데요. 양반과 부자들은 담뱃대로 호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담뱃대가 어떻게 명품으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도자기, 비단, 가방 등에서도 장인과 명품의 탄생을 살필 것입니다. 네. 그 속에서 18세기 인간들의 욕망, 지향 등을 발견하고 그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네.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또 이렇게 세계를 사로잡았던 하나의 문화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18세기 맛에 이어서 18세기 장인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